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밤 9시 48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옆으로 기면서 지금 이제 횡보하는 중이죠. 아직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여기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죠. 여기를 깨고 내려갈지 언덕을 계속 만들고는 있어요. 자, 이 자리를 깰지 아니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는 뭐 모양이 넘는다면 이 자리 이렇게 넘어야 되겠죠. 3단계로 내려간다면 여기가 깨지는 거고, 여기만 안 깨지면 최대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죠. 여기 그러면 이 자리는 일목균형표상 여기죠. 구름대 하단 구름대 하단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얘가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얘가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빠지게 된다면 조금 조정이 길어지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 만약에 얘가 구름대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 그냥 일단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설령 여기까지 힙소를 쭉 주고 다시 말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무슨 뭐 야수의 심장으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면 또 힘들어지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일목균형표상 후행 스팬이 이제 2개 남았죠? 이틀이면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나기 전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만났을 때 이제 이걸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가 여기 이제 보이죠? 이게 음운이라고 했죠? 이 빨간색이. 이게 양운이고. 근데 이 음운 밑으로 빠지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지겹고 지루하지만 이렇게 횡보가 될 때 이거를 잘 그냥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어야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아래로 빠지든 위로 가든 간에 그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빠질려면 한번 지금 상황에서 한번 빠질려면은 이렇게 한번 훅 빼고 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C파가 한번 쭉 빠져서 여기까지 한번 쭉 빠졌다가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얘가 일봉상 240에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가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이거는 깨면 안 돼. 이거 깨고 내려오면은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이걸 깨지 않고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리면 제가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이걸 아직.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자꾸 또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지루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차분히 뭐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뭐 운동도 하시고, 일상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럴수록 더우니까, 시원한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장을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뭐죠? 지금 8월에는 아무것도 없고 9월에 FOMC가 있고, 그죠? 9월에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세계 그 중앙은행장들 모여가지고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이제 또 그 모임이 있죠. 뭐야 이거 지금 어떨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그 어디죠? 이거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데 뭐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스닥을 봐도 좀 조정 기간이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피나 코스닥을 봐도 조정 기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주식 차트나 이런 거를 쭉 봤는데,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제 제가 주식 차트도 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그냥 러프하게 한번 봐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전반적인 어떤 그 지수를 보면은 지금이 이제 여전히 횡보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게 조정이 끝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쫄 거는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도미넌스도 보면
뭐 비슷하죠. 얘가 갭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 넘어야겠죠. 여기 넘으면 이제 일단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ABC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나면 얘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쌍바닥을 찍든 다시 한번 찍든 뭐 여기를 넘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넘고 이렇게 가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7월까지는 4, 5, 6, 7 뭐 이렇게 4, 5, 6 정도 까지는 꼬라박다가 7월, 8월에는 대부분 좋았거든요. 한 9월 정도까지. 그러다가 9월 한 말쯤부터 해서 다시 또 꼬라박다가 막 이런 사이클을 보여왔어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게, 지금 흐름이 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9월에 무슨 뭐 현물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건 그때 돼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전에 막 이제 뭐 어떤 그 오를 만한 어떤 그런 소재가 나오면 이제 오르겠죠. 뭐 아무튼 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쫄 거 없다. 여기 넘으면 다시 얘는 또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여기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또 한번 오를 것이고, 여기를 넘어서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제대로 꼭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중요한 자리를 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미넌스는 여기는 넘었잖아요. 이 구간을 넘었어.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한번 올라가면서 불장을 만들려면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여기까지는 도미넌스가 한번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야 얘가 이제 조정받고 횡보하고 이러면서 알트코인들이 한번 불장이 제대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이 각도를 봐서는 한참 걸리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수록 이제 장이 지루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어제 코스피를 안 봤죠? 어제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빠졌죠. 지금 쭉 빠졌어요. 얘가 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쫄 일은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 얘도 이렇게 지금 A, B, C 쭉 빠졌는데 쌍바닥 찍으러 내려온 거잖아요. 쌍바닥 찍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최대 뭐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쌍바닥 찍으러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음봉 3개가 나왔어요. 일봉상으로는. 주봉에서도 한번 보면 이제 주봉상 얘가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주봉상 음봉 3개니까 그쵸? 음봉 요런 거죠. 얘가 요렇게 치면, 이때부터 치면 5개인데 음봉, 도치, 음봉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음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희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코스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죠.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올랐고 241선 여기까지 다시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각도를 보시면 이런 거 딱 보이시죠? 이렇게 각도가 만만해. 여기를 음봉 없이 돌파해야 돼. 계속. 그러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뭐 이제 거의 지금 단기 사이클에서는 거의 꼭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얘는 제대로 올랐죠. 환율은 양봉, 그죠?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241선을 뚫었어. 그러면 조정 한번 받고 여기를 돌파하러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환율은 좀 당분간 오를 것 같다.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뭐예요? 환율이 오른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원화 약세라는 거죠. 원화 약세. 그죠? 지금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왔냐면 1338원까지 왔어요. 그죠? 종가로. 그러니까 이제 뭐 1400원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350원대. 전고점이 1300, 최고 1345원까지 갔었는데 1350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화는 약세다. 원화가 약세고 달러는 강세. 그죠?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다. 요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이득인지, 그리고 원화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산업의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걸 봐야겠죠.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그죠?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그죠?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의 상승장이고 1년 동안의 하락장이고 이러다가 뭐 2년 사이클, 3년 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하는 사람일 때는 어때요?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을 할 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1달러일 때, 1달러일 때 원화가 약세야. 막 1,3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가 이렇게 막 1달러에 1,300원씩 이렇게 1,300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어때요? 수출하는 여건은 좋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그죠? 1달러에 1,300원어치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엔화를 계속 엔화 약세로 이끌어 갔었어요. 수출을 많이 하려고. 뭐 토요타나 이런 자동차 수출 많이 하려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달러를 막 사들였죠. 달러를 계속 사들이면서 이제 엔화를 약하게, 이제 엔화를 약세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제 계속 그걸 유지했었는데, 이제 원화도 이렇게 약세일 때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좋죠. 수입하는 나라들이 원화가 약세일 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환율이 강세일 때 수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달러 대비 원화, 그럴 때는 좋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달러가 강세일 때 수입하는 업체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은 안 살라고 하겠죠, 잘. 왜냐하면 지금 이거 기존에는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막 1,300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한테는 안 좋고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 관계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어서, 아무튼 지금 달러랑 그 환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어때요? 달러가 강세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주죠.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크로적인 것들은 이렇고, 10년물 채권도 봐야 되나? 10년물 채권은 여기를 넘어섰네요. 드디어 여기까지, 4.2까지 찍고 내려왔네요. 전고 찍으러 가겠는데요. 여기까지 가겠는데, 여기 얼마야? 4.3, 4.3까지. 이게 지금 경기에는 별로 좋은 경기 지표가 지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환율의 10년물 채권과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뭐예요? 채권 수익률은 지금 이게 이제 채권 수익률 차트잖아요. 그죠? 채권 수익률은 다르게 말하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죠.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때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시중에 채권이 많이 남아돈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죠. 요거는 채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다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2년물은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리면 10년물 채권은 시장 이자하고 시장 이율하고 시장 금리하고 연동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2년물 채권은 어떻게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연동돼서 간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역전 상태가 됐죠. 지금 얘가 10년물 채권이 지금 종가로 4.2인데 2년물 채권은 어때요? 거의 뭐 5%대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자, 2년물 채권은 어디야? 거의 지금 종가로 4.9까지 갔고, 최근에 여기 5%대까지 갔었죠. 2년물 채권은. 그러면서 꼭지를 땄네.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모양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채권의 어떤 이 수익률과 달러의 어떤 강세,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죠?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통용되는데,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고, 그러면 수요가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달러의 어떤 그 공급량이 적다라는 거하고도 또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경기가 좋다면 굳이 안전자산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를 늘리고 레버리지도 땡기고 막 이러면서 대출도 막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투자하고 막 소비도 늘어나고 막 그러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다들 막 경기 안 좋을 때는 막 저축하려 그러고 이런 안전자산 막 이런 걸 사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달러가 지금 강세인 상황이고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깎이기 전에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고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뭐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이게 지금 하반기에 그럼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정도로만 보시고 한번 이거 쭉 한번 봅시다.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지금 유가가 조금 오르니까 그쵸? 막 서민들은 짜증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바로 유가가 오르면 바로 기름값이 오르는데, 내릴 때는 한참 있다 내리죠. 정유사들이 샀던 당시에 그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게 다 팔릴 때까지 여전히 그 가격으로 팔다가 이제 그게 다 소진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 내리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은 유가에 대해서 되게 항상 불만이 많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241선을 음봉 없이 돌파했고 지금 꼭지를 따고 내려온 중이죠. 요거 쌍봉 질문하셨던데 요게 이렇게 얘도 지금 유가도 지금 딱 마찬가지죠. 여기 쌍봉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얘는 이제 조정 받는 거죠. 241선 지키지 못하면 다시 한번 꼬라박고 한참 있다가 다시 이 지점을 돌파할 때 얘는 가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는 한번 거의 지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사이클의 꼭지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일봉상 한 묶음, 두 묶음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매일 하나 돛지 뜨고 한 묶음 더 나오면 이렇게 한번 3번 나오고 갈지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A, B, C로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한번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는 이 정도로 살피겠습니다.